지난 트렌드썰에서는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우주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우주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을 영화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혹시 영화 승리호를 보셨습니까? 제가 김태리 씨 진짜 팬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영화의 배경은 2092년입니다. 이때가 되면 지구는 굉장히 황폐해져요. 숨을 쉴 수 없이 황폐해지자 사람들은 지구 이외의 다른 공간에 새로운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황폐한 지구에서 바라보면 그 새로운 우주의 공간은 마치 파라다이스와 같아요. 지구에서 그 파라다이스인 새로운 공간까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걸 타고 슉 이동을 하죠. 이게 이제 2092년이 배경이다라는 점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정도 남은 거예요. 약간 시간이 있죠. 약간 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는 먼가? 아니면 그거는 영화 속의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현실성에서 많은 부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영역이 민간으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주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국가 주도의 어떤 산업 계획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진행이 되는 것을 올드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민간 주도가 되는 그런 우주 산업을 뉴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뉴 스페이스 시대에 주목받는 민간 우주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 저희가 토크살롱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죠. 올해 CES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핫한 기업 시에라 스페이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시에라 스페이스는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의 자회사입니다.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은 1963년에 세워져서 지금 약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까지는 우주 개발이라는 것이 사실 국방과 안보의 영역이었죠. 그러다 최근 기류가 좀 변하면서 민간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렇게 됐다면 이제 우리도 새로운 개념을, 좀 더 새로운 비전을 가진 회사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해서 자회사인 시에라 스페이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CES에서는 어떤 걸 보여주었나요? 네, 이번 CES에서는 드림체이서가 전시가 됐는데요. 드림체이서는 우주 정거장에 물류를 낳는 역할을 하는 셔틀이죠. 기존의 우주 왕복선에 비해서 크기도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최대 30번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인 왕복선이라는 뜻이죠. 드림체이서는 자율주행으로 2024년 1월 우주에 첫 비행을 하기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주 개발의 새로운 서막이 열린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할 기업은 저희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기업인데요. 이제는 아마존이 우주까지 진출하는 걸까요? 네. 2000년에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가 우주 개발 기업인 블루 오리진을 창립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매년 미화로 약 10억 달러 정도를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는 달 탐사와 우주 식민지 개척이라는 굉장히 큰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뉴 셰퍼드, 뉴 글렌, 블루문 이런 로켓들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20년부터 제프 베조스는 그 우주 투자 가치를 이미 알아본 건데요. 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지금까지도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네,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지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반해서 지구의 자원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라는 점을 아주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은 지구에서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제프 베조스고요. 그래서 2019년에 스페이스 콜로니라는 개념의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주 식민지라는 뜻인데요. 달이나 화성 같은 곳이 아니라 지구와 달과 태양 이 세 가지 공간의 인력 균형점에 인공 중력을 발생시켜서 지구와 비슷한 중력과 환경을 가진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는 거죠. 네, 굉장히 광대한 그런 프로젝트로 들리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실현이 될까요? 네, 제가 지금 신생아가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개발자인 제프 베이조스조차도 이거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만 아마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개해 주실 분도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이분의 트위터 하나로 세계가 들썩였죠. 바로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화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스페이스 콜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구성을 한다라고 했으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화성이 바로 지구에 대한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아이디어에 영향을 준 사람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화성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로버트 주브린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바로 무엇이 있을까요? 머스크가 현재 스페이스X를 통해서 달과 화성에다가 사람을 보내고 이제 정착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목적인데요. 최근 5월에 그의 스타쉽 로켓이 첫 번째 궤도 비행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페이스 X 하면 저는 우주 관광 이런 것도 생각이 나요. 민간인이 탑승한 우주선이 그 우주로 나가는 거에 성공을 했었죠. 근데 그 전에도 사실 버진 갤럭시의 리처드 브랜슨이랑 아니면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이조스도 그 우주 관광을 성공을 했지만 이번 스페이스 X의 그 성공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주셨던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주 여행의 첫 번째 테이프를 끄는 것은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이었죠. 버진 갤럭시에서 총 6명이 탑승해서 지구를 보고 왔는데요. 리처드 브랜슨이 직접 탑승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공 68km의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요. 1시간 뒤에 지구로 무상 귀환하면서 그는 세계 최초로 우주 여행을 한 민간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어 제프 베이조스가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를 타고 민간인들과 함께 우주로 향했습니다. 이 당시에 2021년 7월 브랜슨의 기록보다 고도를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고도 107km까지 올라가서 약 3분가량 무중력을 체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제가 왜 앞서서 두 케이스와 일론 머스크의 케이스가 좀 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앞서 두 케이스와 다르게 상공 420km에 있는 국제 우주정거장을 지나서요. 심지어 더 높이 585km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앞서 두 케이스가 무중력을 체험하는 정도의 실험이었다면 스페이스X의 경우는 궤도에 올라서 3일 동안 머물면서 다양한 우주 실험 그리고 인류의 질병과 관련된 몇 가지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이런 기술의 진보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주 여행이 좀 더 빨리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트렌드썰에서는 우주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렉스님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